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략 정책 이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탈원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전 산업을 완전히 망가먹었어요. 제가 항상 원전 산업만 나오면 분노하는 이유가 5년짜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열정이 모인 그 기술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사실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원전 산업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전 산업만 나오면 진짜 우라가 막 올라와요. 우라가. 그 정도로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하염없이 이 화병이라고 하죠. 우라라고 하죠. 화병이 막 도지는 것 같아요. 하염없이. 여기에다가 탈원전이 또 하나의 에너지 정책이에요. 이 탈원전은 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미세먼지와 연동돼서 그야말로 탈원전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탈원전 하니까 발전 공기업의 적자가 펑펑 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전 공기업의 적자 장난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발전 공기업이 5개 있습니다. 5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에서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발전 공기업 모두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 야,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사실이 진짜 어려워요.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가 적자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1조가량 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남동발전은 3,500억의 적자고요. 남부발전은 2,521억 원의 적자. 동서발전은 2,400억, 서부발전은 2,300억, 중부발전은 2,600억의 적자가 올해도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야, 근데 왜 이 발전 공기업 5개가 이렇게 적자일까요? 이게 실제 한국 서부발전 이사회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는 발전 좀 줄여. 그러면 석탄 발전 먼저 끕니다. 끄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적게 나오면 야 빨리 발전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복합발전기 개통기여라는 이름이에요. 복합발전기 개통기여. 참 어렵죠. 복합발전기 개통기여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발전소를 돌렸다가 안 돌렸다가 이러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매몰 비용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적자가 적자투성이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동차가 차가 밀리면 가다서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딸죠.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발전기를 계속 돌려서 발전을 하면 이게 효율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몰 비용, 발전하고 나서 이제 남는 그 비용들이 저거 있잖아요. 석탄 찌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매몰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섰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서부발전이 2,308억 원의 적자가 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이사회가 요구를 했어요.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 이 말은 결국은 서부발전이 지금 사실상 공기업에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적자가 심하니까. 적자가 심해서 발전회사 이 발전공기업은 사실은 여러분 유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럼 석탄 가격도 떨어져요. 그런데도 적자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나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 합리적인 보상을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부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전이 해주나요? 그럼 한전이 또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면 정부에다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부가 돈을 준다. 이 말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이.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공기업들의 적자. 지금 세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요. 진짜 엄청난 공기업들의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2019년 말 현재가요. 공기업이 525조 1천억 원의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가요. 그럼 2020년은 어떻겠어요? 공기업 적자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훨씬 더. 그러면 그 공기업 적자 누가 메꾸나요? 메꿀 수 있는 데는요. 없어요. 결국 정부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2019년 말에 그 정도라면 지금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늘어나는 속도. 부채 비율도 171.4%까지 2024년에 늘어난다고 하죠. 공기업 부채도 39개 공기업이에요. 39개 공기업만 봤을 때도 615조 8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이 부채 진짜 감당 안 돼요. 아니 나라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친 부채가 1,000억 원.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연금 충당 부채가 또 1,000억 원. 그러면 도대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채가 얼마라는 겁니까? 정부 부채 1,000억 원에 이거에 공기업 부채까지 따지면 연금 충당 부채까지 따지면 2,6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2,600조. 과연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저는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공기업이 하나씩 둘씩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업이. 그러면 그거 부담하려고 그러면 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업 부채는요. OECD 기준으로 봐서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2배 이상 높습니다. 2배 이상. OECD 평균이 9.7%인데 우리는 20.5%예요. 이것도 2018년 기준입니다. 2019년, 2020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2019년에만 해도 이게 경제가 경제 같았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에 바닥 경제부터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잖아요. 여기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얼마나 또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이 공기업 부채도 결국은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전력산업 개편이라는 게 말입니다. 부채만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갑작스럽게 물론 석탄 발전 좀 덜하자. 탄소 배출 덜하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전 세계의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조에 맞춰서 또 우리 산업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이념에 매몰돼서 아니면 정책에 공약에 매몰돼서 이렇게까지 마구 밀어붙인다는 건 결국은요. 전력산업의 어떤 구조 개편이 아니라 전력산업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왜 그거는 모를까요?